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잘 들리시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월요일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왔다 오락가락 하죠. 전국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바람소리님 반갑고요. 하왕님도 반갑습니다. 이석영님도 반갑고요. 주인공님, 월요일에 박사님 어김없이 오셨네요. 하트 뿅뿅뿅뿅 4개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박사님. 네. 노혜열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전성민님도 반갑습니다. 몽당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포레스트 스토리님도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댓글로 인사해 주시고요. 1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건강에 대한 궁금증 상담하시는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법률적인 문제들 상담해 드리는 방송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연금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방송, 대한민국에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다. 뭐 다른 분들 빨리 좀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은 연금박사 라이브, 뭐 화요일은 무슨 뭐 다른 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만큼 연금박사 라이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렇게 연금 전문가가 없는 것은 연금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상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단연간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서 연금 박사, 우리나라에 뭐 연금 학과가 없기 때문에 박사 학위는 없지만 그래도 연금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다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박사라고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또 알아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K진님도 반갑습니다. 강수빈님 반갑습니다. 산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오셨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다님, 날씨가 추워진다니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밤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뭐 거의 아침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추위 조심하시고요. 저도 살짝 감기가 와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9시 라방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제 셀틱 클래스코님 그만 오세요, 이제. 네, 뭐 다 알잖아요, 이제.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 그죠? 연금박사, 2부 해가지고 셀틱 클래스코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죠? 네. 야완님 반갑습니다. 승훈리님 반갑습니다. 연금박사님. 자, 이은웅님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시네요. 금월철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채님도 반갑습니다. 큰손님 반갑습니다. 타로엄마님 반갑습니다. 진정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스매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또 댓글창에다가 인사 남겨주시고, 또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단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사랑. 네. 이렇게 되나? 이렇게. 손가락이 말 안 듣네. 네. 사랑. 자,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10시까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레스트 스토리님. 예전에 박사님께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공단에 문의드렸더니 모르신대요. 너무 궁금해요.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알람 맞추고 들어왔어요. 네. 1355 국민연금 전화번호입니다. 국민연금 전화번호 만드신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1과 삶이 반반. 1355. 그래서 우리 워라벨 얘기하잖아요. 그 워라벨의 원래 원조입니다. 사실 135 일과 삶이 반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일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삶에 집중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35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또 기억하셨네요. 우리 포레스트 스토리님. 그런
답은 기억 안 나셨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했다는 건 기억나셨으니까,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모르죠, 사실. 네. 만드신 분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 김영채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 구독, 화이팅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님, 연금 얼마씩 내야지만 가장 많은 금액 받을 수 있나요? 네, 뭐 많이 내면 많이 받죠. 네, 근데 많이 내면서 어떤 연금을 냈느냐, 또 어떤 기간에 냈느냐,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얼만큼 불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가장 많은 금액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라면 연금으로서 가입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결국 국민연금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들을 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얼마씩 내야지만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어쨌든 많이 내시면 많이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40대 중반 정도는 가입하셔야 100만 원씩 내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쨌든 많은 금액을 내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만 내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겠죠. 어차피 기간이 기니까요. 자, 이은웅님, 이틀 전에 6% 연금 비과세 꽉꽉 채워서 가입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숙제 끝낸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꾸준히 잘 놀게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6% 연금, 제가 5%, 6%, 7% 최저보증 연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1순위가 국민연금이라면 2순위가 이제 개인연금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개인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연금계좌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이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비과세라는 것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연금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수익이 나지 않는 연금, 오히려 손실 보고 있는 연금, 혹은 연금이 아닌 연금 같은 상품, 이런 상품에다가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비과세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 전문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 상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이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 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금 가입하실 때 반드시 유의할 점,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절대 중도에 해지하시면 안 되고, 인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고, 뭔가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으로만 수령해야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제안도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국가에다가, 물론 제 방송은 국가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의했습니다. 연금 만들 때 반드시 주의할 거, 그냥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것. 아시겠죠? 적당히 연금 가지고 재테크하거나 뭐 목돈 만들어 쓰겠다거나 이런 사람들 혜택 주면 안 되고,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꾸준하게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돈 뺏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불편을 30년간 감수한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다 검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납입하는 것이 힘들고 뭔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걸 꾸준하게 해야지 나중에 행복한 노후가 찾아온다.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뭐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뭔가 꾸준하게 한 길을 꾸준하게 간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 박사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연금 박사 왜 그렇죠? 연금 박사가 지금 벌써 15년째 연금만 주구장창 파고 있습니다. 연금만. 아시겠죠? 네, 남들이 연금은 아직 멀었다, 연금은 아니다, 부동산이 더 좋다, 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손가락 빨면서 연금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전문가로 제가 활동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뭐 공부든 그 다음에 운동이든 연금이든 다 똑같습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실을 얻는 것이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실패하더라. 우리 이은홍님 잘하셨고요. 마음 편하게 꾸준하게 잘 유지하셔서 나중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 박사도 우리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또 계속 좋은 정보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해남엔 많이 춥네요. 대표님 지식 얻어서 노후에 지혜롭게 지내려고 오늘도 방송같이 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홍님.
네, 노래 지혜롭게 지내시고요. 해남은 멀리 계시네요. 그래도 해남은 남쪽이니까 좀 따뜻할 거 아닙니까? 서울은 더 춥습니다. 그쵸? 네. 자, 지혜롭게 지내려고 하셨는데, 지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제가 매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은 과거에 지나간 경험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쵸? 하지만 지혜는 뭐죠? 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고, 과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지는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정리해서 그걸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주식이 좋았으니까 주식만 하겠다. 부동산 좋았으니까 부동산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하지만 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다는 얘기 별로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연금 받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면서 꾸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것, 그 지혜의 결실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연금을 준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승우님, 추납은 언제 하는 게 나을까요? 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추납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은 추납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추납이 99년부터인가 될 텐데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있으신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고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가지고, 만약에 추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88년에 군복무 하셨다면, 나이가 대략 한 50대, 중후반.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하지 마시고, 뭐 내가 임의계속 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시겠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되고, 내가 직장 다닐 기간 동안만 연금을 내겠다. 그러면 60세 퇴직하기 전날 추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라민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호흡파님, 며칠 전에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자님, 연금 소급 수령이 좋은 건가요? 연금을 일찍 수령하시는 거. 자, 국민연금 일찍 수령하시는 거, 조기 수령이거든요. 조기 수령.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뭐,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이제 조만간 가실 거라면 조기 수령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연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한 사람에게 1년에 마이너스 6%씩 감액을 하고, 연기연금 한 사람에게 1년에 7.2%씩 늘려줍니다. 이 수익률, 감액한 사람에게는 6%씩 감액을 하고, 올려준 사람에게 7.2%씩 올려주는 것,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일찍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그냥 팍팍팍 감액을 해가지고 후려치는 것이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연금을 늦게 받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 구조. 이게 부익부, 빈익빈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익빈이 되고 싶으시면 일찍 받으세요. 부자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렇죠? 내 돈 다 가지고 부자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조기 수령하시고요. 내가 조금 더 국민연금으로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연기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으신 분들이 급하니까 일찍 받겠죠. 그럼 국가는 일찍 받는 빈자들에게 후려쳐가지고 국민연금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는 물론 내가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고 뭐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럼 빨리 받고 가시는 게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내가 기대하면 평균 수명 이상만 사신다면 연기연금이 무조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갑론을박 하지 마십시오. 네. 김기호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들으면 바로 까먹고, 들으면 되새기는 방송입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석영님, 연간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연금의 종류와 해당 연금도 가입 연도에 따라 종합소득세 미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연간 1200만원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세법상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적연금에서 연간 1200만원 이상, 매달 100만원이죠.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게 돼 있고, 종합소득세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1200만 원 내년에는 15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한도가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사적연금에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시게 되면 5.5% 원천 징수하고 끝나지만 15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게 된다.
자, 이 1200만 원, 1500만 원에 들어가는 연금이 뭐냐? 사적 연금입니다. 사적 연금. 사적 연금이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 안 들어갑니다. 퇴직금, 원금 안 들어갑니다.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안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만 들어가죠? 연금저축 IRP.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 납입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 부분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것이 연간 1200만 원,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미부가 가입 연도에 따라 미부하는 경우는 뭐냐면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그 당시에는 소득공제해줬고 연금 탈 때 비과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상관없고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아시겠죠? 그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금 탈 때 1500 이하로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나본 상담해본 수천 명의 상담 중에서 연금 저축을 연간 1500만 원 이상 받으실 분 없어요. 아시겠죠?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 안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왜냐면 연간 어차피 10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씩 10년 나눠받으려면 연금저축 IRP 통장에 1억 5천 이상 쌓여 있어야 돼요. 1억 5천. 1억 5천 중에서도 내가 추가로 구입한 부분 말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뭐 앞으로는 많이 나올 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상이신 분들은 거의 못 받습니다. 바람소리님, 박사님,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미 받고 있는 분, 곧 받을 분들도 다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젊은 세대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바람소리님 말씀이 공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분, 받을 분들이 다 같이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받고 있는 분, 받을 분들은 수급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전체 국민 중에서 뭐 10명 중에서 뭐 8명이 동의하면 우리가 다 깎읍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반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분을 깎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 제도들을 좀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민자님, 50대 23이에요. 네, 하셨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박민자님. 네, 네. 50대 이상? 네. 그죠. 50대 이상이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민님, 개인 IRP로 고위험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IRP로 고위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네. 고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식형 펀드 비중을 굉장히 높이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겠죠. 어쨌든 연금은 너무 고위험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냥 중위험 정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기 흔들리는 것 장기적으로 연금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SC 유튜브 채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면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일랑님도 오셨습니다.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잘 듣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터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분 궁금한 점 지금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라이브로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에서 해결 드리지 못한 내용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센터, 저희 센터 12명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실력이 또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스타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최고의 전문가들을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자, 아사님 부모님이 50대 초반이시고 공무원이라 현재 가치로 250 연금 나오시고 아버님이 국민연금 110 나오시는데 제가 연금저축과 IRP를 권유드려서 앞으로 10년 동안 900씩 채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연금으로 충분하겠죠? 뭐 공무원연금 250에 국민연금 110이면 이미 360에다가 거기다가 뭐 IRP까지 하시면 충분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까지. 다만 연금저축으로 충분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있으시게 되면 노후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세금 피하는 것과 건보료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
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티네스님, 반납 아직도 안 하셨어요? 반납은 무조건 하십시오. 국민연금 반납. 과거에 한 20년 전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셨던 분들, 해지하느라고 반환 일시금 받아가셨던 분들 무조건 반납하십시오. 그 당시로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미킴님, 라방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좀 지루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라방 되게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들어오시면 연금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사님, 많이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도 900 채우셨네요. 꾸준하게 불입하시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혜연님 반갑습니다. 김스매님, 저는 2005년 소득공제형으로 월 20만원 10년 만기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고 2014년 납부 완료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64세 보유하여 원금이자에서 4천만원 보유하여 65세에 연금 개시하여 종신으로 받을 경우 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경험생명표 이용해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 경험생명표를 이용해서 얼마의 연금을 산출하는지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보험사에 가야지 있는 거 자르니까. 다만 우리 김수민이 2005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입하신 연금보험이라면 2006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가입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날짜가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상품들은 무조건 종신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경험생명표,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때 해당하는 경험생명표를 연금으로 적용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경험생명표가 뭐냐면 인간이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수명을 적용한 표입니다. 근데 2006년 이전까지는 기대 수명이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이 내가 1억을 쌓아놔도 오래 살 거와 기대 수명이 짧을 거와 길 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1억을 쌓았는데 앞으로 10년간 기대여명이 있는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하고 20년의 기대여명이 있는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하고 어느 걸 더 연금 많이 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1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 살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연금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 살 거다라고 예상하면 1년에 500씩밖에 못 줍니다. 이 사람이 30년 살 거다 생각하면 300도 못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기대명에 대한 기준이 짧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내 한 번 받는 연금액은 높아지고 그걸 평생 받게 되는 구조가 바로 종신연금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2006년 3월 이전의 경험생명표는 굉장히 좋았고 평균 수명을 70대 초반으로밖에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빈님 그 상품 가입하고 계신다면 65세의 연금으로 평생 받으시게 되면 4천만 원만 있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올 겁니다. 25만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뭐 25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25만 원 뭐 얼마 안 되겠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를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 25만 원 주면 1년에 300만 원 줘야 돼요.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3년만 받아가게 되면 원금을 싹 주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줘야 돼요. 수익을.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연금 보험 중에서 다 증권 찾아가지고 열어보십시오.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이다. 그걸 당연히 유지하셔야 되고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연금 받는 방식도 무조건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셔야 된다. 확정연금 받으시면 안 된다. 어차피 그건 그냥 n분의 1 해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근에 가입하신 연금은 모르겠지만 2006년 3월 30일 이전 가입하신 연금은 무조건 종신연금. 아시겠죠? 박사님, 신랑이 내년에 정년퇴직인데 다행히 2년 연장이 되어서 60 넘어서도 계속 넣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2년 연장되시면 국민연금 계속 넣으시고 연금저축 IRP도 계속 넣으셔야죠. 아직 소득 있으시니까 연금 더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극기 우파님, 선생님 저는 66년생인데요. 제가 기술직으로 만 55세 퇴직 후 같은 기술직군으로 제 2인생을 새로운 직장에서 만 70세까지 단일 목적으로 생활하며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질문은 제가 연금 분립이 끝나는 만 60세부터 5년 연기할 계획입니다. 그죠? 네. 69세까지 계속 납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 가입은 19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32년 불입 중이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술직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시가 65세가 아니고 60세이신 것 같습니다. 그쵸? 왜? 특수기술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기연금이 아니고 그냥, 그쵸? 60세부터 이런 분이 해당되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60세부터 받으시는데 연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연기하시는 거. 어차피 뭐 소득이 있는데 굳이 뭐 국민연금 일찍 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감액되기 때문에 연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69세까지는 계속 납부가 아니고, 어차피 국민연금 납입은, 연기하시게 되면 더 이상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 일자가 되면 그 이상부터는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국민연금 65세 계시다. 그러면 65세까지는 낼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연기는 할 수 있지만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연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권유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시게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연기해서 받으시고요.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 상승 효과가 있을까? 1년 연기하게 되면 납부와 관계없이 1년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5년 연기하시게 되면 36% 올라가게 돼 있고요. 36%더 증액된 금액을 65세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그죠? 네. 국민연금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박미자님. 저는 14만 2,500원 풀로 내고 있어요. 나이는 57세고요. 추납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중증 투석 환자입니다. 얼마나 납입해야만 가장 많이 수령할까요? 네. 적게 내실수록 가성비는 좋으나 너무 적게 내면 국민연금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천드리죠. 국민연금 한 20만 원 선이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적게 내면 더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만 연금액 자체가 떨어지죠. 자, 그렇게 맞춰서 한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내시면 국민연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푸다님, 박사님, 연금보험 납입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비과세 연금보험의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일단 보험료 기준으로 월보험료 매달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내이거나 일시불로 1억 원 이내이거나 그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을 종신연금용으로만 받겠다라고 하고 종신연금용으로 연금형이 있는 연금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연금에 가입하셔가지고 중간에 중도 인출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서 종신연금형으로만 평생 받겠다라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신다면 10년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세법상에 10년을 유지해야 되는 보험과 10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세법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세금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전문가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좀 질문이 복잡해지면 힘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웬만한 전문가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전문가니까 괜히 연금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금 박사가 그렇죠? 네. 자, 박미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김성자님 안녕하세요. 좀 늦게 왔네요. 늦게 오셨네요. 그죠? 일찍 오십시오. 건강한 부자님.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공무원 국민연금을 각각 수령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7년 임용되었고 아이셋을 출산하였으며 현재는 공무원 재직 중입니다. 임용 전 납부한 국민연금에 출산 크레딧 30개월 합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합산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재직 중에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는. 그죠? 공무원 재직 중에 하신 건 안 되고요. 예, 국민연금 가입 중에 하셨어야죠. 그죠? 지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셨지만 공무원에 임용되는 순간 국민은 중단됩니다. 중단. 그리고 60세 전에 퇴직하셔가지고 10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맞죠? 국민연금 10년 채우시면 국민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국민연금 받기 위해서 공무원을 60세 이전에 퇴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10년을 못 채우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셨기 때문에 10년 채우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해지하신 게 아니시라면 60세 전에 퇴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부자님. 60세 이후에 공무원연금 다 하셔가지고 전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공무원 끝나신 다음에 62세든 3세든 나오셔가지고 그때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60세 이전에 퇴직하셔야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지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새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가입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퇴직하셔야 되거든요. 60세 전에, 생일 전에.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을 언제 퇴직하시든 관계없이 60세 이후 퇴직하셔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통해서 늘리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공단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상희님 반갑습니다. 유형수님 반갑습니다. 열공해 주시 감사합니다. JJH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신혼여행 와 있는데 박사님 라이브 시청 중입니다. 좋아요 누르 시작합니다. 아이고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박사님 강의까지 시청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에서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 또 아이도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또 증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기도. 자, 안구영님, 박사님, 연금저축보험 10년 납 완료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2년 전에 가입하고 연금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경우,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디였지? 연금저축 연차는 소멸되는 것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로, 2년 전에 가입하고 보험을 펀드로 이전합니다. 자, 이렇게 연금저축을 이전할 경우에, 연금저축끼리 이전할 경우에는 기간이 소급됩니다. 내가 여기서 2년 가입하고 1위 이전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 2년도 그대로 이전해 드립니다. 다만 이전하실 때 반드시 기존 계좌를 소급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레스트 스토리님. 박사님 방송을 보고 아이들 20세부터 국민연금 가입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 갈등 중입니다. 대학생 두 아들 계속 국민연금 납부한다? 아니면 2021년 가입한 5%의 추가 납부한다? 아니면 박사님이 이번에 계속 말씀하시는 비과세연금을 새로 가입한다? 셋 중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들이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임의가입 통해가지고 20세부터 꾸준하게 매달 9만 원, 10만 원씩 내고 계신다면 그냥 하십시오. 그거 아시겠죠? 뭐 내가 돈 여유가 더 있어가지고 한 달에 애들에게 더 수십만 원 더 내주겠다. 그러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무슨 뭐 개인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지만 내가 한 달에 뭐 1, 20만 원 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국민연금 하십시오. 국민연금 개혁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민연금 더 주려고 개혁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금액은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 금액을 국민연금 내는 것과 개인연금 내는 것과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국민연금입니다. 냥콜장이님, 퇴직금 DC에서 수익난 금액도 1,500만 원 한도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DC에서 수익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퇴직금 DC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직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재직 중.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 DC형에서 쌓여있는 금액과 수익이 합쳐져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쌓아준 퇴직금이 7천만 원인데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3천만 원 수익이 나가지고 1억이 됐어요. 1억. 요 1억을 내가 퇴직할 때 받아 나옵니다. 자, 요 1억은 DC형에서 회사가 준 원금과 수익이 얼마 될건 관계없이 그 1억 자체가 퇴직금 원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퇴직금 DC에서 수익 난 금액은 퇴직금 원금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로 계산되고 1,500만 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1억이 IRP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면서 그 1억을 운용해가지고 난 수익이 있죠. 이 수익은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죠. 요거는 1,500만 원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셨죠, 양코장님? 네,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센터,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 전문가가 있는 곳, 어디죠?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연금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화님 반갑습니다. 오정호님도 반갑습니다. 일주일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일주일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뵈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님 답변해드렸고요. 라일락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8억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하여 5억 주택으로 가면 받았던 연금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연금만 감액하여 받게 되나요? 네, 일단 연금에 가입한 후에 이사 가시게 되면 토해내는 건 없습니다. 토해내는 건 없고요. 연금액이 이제 감액되겠죠. 감액. 대신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받을 연금은 감액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나, 사망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차감하겠죠. 그러니까 뭐, 받다가 토해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3터님, 49세입니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사적 연금 납입 중이고, 현재 납입금액, 원금액 1억 3천 정도 됩니다. 네. 현재 11년 정도 직장 생활 남았는데 계속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세액공제 목적으로 사적 연금 납입하셨는데, 납입 원금이 1억 3천인데, 1억 3천 전액 다 세액공제 받으신 원금인가요? 네. 자, 전액 다 3천 받았다면 이걸 뭐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건데, 네. 자, 꾸준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쌓여 있겠죠. 나중에 연금 탈 때, 어차피 직장 생활 남았다 하면 직장 생활 기간 동안 계속 연말정산 하시고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계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적연금, 연금 계좌 납입하시고 1억 5천, 2억까지 쌓으셔가지고 나중에 60세부터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받으실 때 뭐 2억 쌓였으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으로 1200, 내년 기준으로 1500, 연간 1500만 원씩 빼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10년, 15년 이상 쭉 빼실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빼쓰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계속 세액공제 목적으로도 꾸준하게 퇴직 직전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55세 연금 계신데 연금 보류 중입니다. 이자 8%부터요. 10년간 보류해드려고요. 네. 만약에 55세 연금, 지금 현재 가입하신 연금, 90년대에 가입하신 고금리 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연금 개시할 때, 연기할 수 있죠? 연기하게 되면 이자 플러스 더 드려요. 8%까지 이렇게 뭐 드리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근데 10년간 보류가 가능한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연금들이 한 3년간만 보류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부터는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8%가 붙는데 10년간 보류가 가능하고, 10년간 8% 이자를 드린다면 무조건 보류하셔야죠. 꼭 한번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다움님,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4% 넣은 지 3개월 되었습니다. 퇴직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해지하고 국채 10년물 4%로 갈아타도 될까요? 국채 원금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 정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다움님, 정기예금 4%가 있는데 국채를 4%로 갈아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기예금 이자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채권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이자는 받겠지만 나중에 찾으실 때 원금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자가 떨어진다면 채권 수익률은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자를 받으면서도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이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간 이자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채로 갈아타시면 뭐 이자는 높게 받겠지만, 아니, 이자는 4%가 그대로 받으면서 나중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자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이러다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막 저금리로 들었었을 때 다시 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금리를 우리가 20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중금리, 고금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금리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금리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금리 4, 5%를 시대를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축, 네, 정기예금은 안전한 상품이지만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채권은 결과적으로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거 꼭 얘기하시고요. 만기 보유까지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기까지 10년간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카플님, IRP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만큼 넣는데요. 나중에 회사 퇴직연금과 IRP는 같이 받는 건가요? 네, 또 받는 기간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IRP에 넣으신 금액,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신 금액과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아오는 퇴직금을 IRP에 넣는데 그 IRP를 내가 여러 군데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IRP를 1번 금융회사, 뭐 2번 금융회사, 3번 금융회사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A라는 증권사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IRP에 추가 불입하시는 거 계속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 받을 때 이 A라는 통장에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연금 받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B라는 통장으로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따로 관리해서 운영해서 연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국가는 전체 통합 한도만 관리하시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계좌가 한 군데 있건 두 군데 있건 세 군데 있건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각각 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만 나눠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함께 받는지 나눠 받는지는 여러분 우리 디카플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지. 그거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주님 늦으셨네요. 제 방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더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자, 제가 뭐 어쨌든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감기낌도 있고 이런 와중에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좋아요가 힘이 되고요. 구독, 또 알람,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이제 30만 명 가야 되는데 지금 한 7천 명 남았거든요. 조금 여러분 주변에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30만 명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0만 명 구독자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29, 9수를 빨리 넘어야지. 9수. 29 이제 그만하자. 이제 29 그만하고 9수 넘기고 30만 명 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구독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하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자, 보라매님 61년생 현재 직장인인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85만원 정도예요. 연금을 100만원 정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61년생이시면 이제 환갑 넘으셨으니까, 직장인이시니까 이미 계속 가입하시면 됩니다. 61년생이니까 63세부터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62세시니까 아직 1년 남았군요. 1년 동안 열심히 국민연금 부으셔가지고 조금 더 늘리시기 바라겠고요. 과거에 추납, 안 낸 거 추납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건 거의 없으실 거고, 결국은 100만원까지 늘리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계속 가입 1년 더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시고, 그 다음에 63세 받지 마시고 국민연금 연기 좀 하십시오. 연기 와서 받으시면 100만원 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티브님 60세. 네. 네티브님 56세입니다. 60세에 퇴직하는데 퇴직금 6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최저보장연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60세에 퇴직하셔서 바로 연금 받으실 거 아니시라면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6천만 원이시고 근속기간 따지면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퇴직소득세 내고 받으셔가지고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시불로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IRP 계좌로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퇴직금 6천만 원 받아가지고 IRP에서 운영할 때 괜히 투자 잘못했다가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도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뭐 아예 퇴직금 가지고 뭐 ETF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주식형 펀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손실 보신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젊다면 손실 보더라도 장기간 운용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연금 받아야 되는 퇴직금, 내 인생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이걸 가지고 투자했다가 날리시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하고 나서 불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최저보장연금 일시납하시는 것이 현재 5%, 6%, 7%까지 나와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년 남으셨으니까 4년 동안 퇴직금 잘 모으셔가지고 그때 가셔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님, 박사님 연금 받을 때 조기집중형 개인 10년 보장과 종신 플러스 개인 10년 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생명에 물어보셔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조기 집중형이기 때문에 초기 10년 동안 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적게 드리는 구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종신 플러스 개인형은 동일한 금액을 평생 드리되 혹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10년간 보증하는 구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금액이 초기에 좀 일찍 받고 싶다 그러면 조기 집중형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평생 동일한 금액 받고 싶다 그러면 일반 종신 플러스형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10년 보증이기 때문에 받다가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10년치는 보증하지만 10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더 이상 지급되는 연금은 없는 구조가 10년 보증형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연금 설계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것도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호파님, 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연금 계좌를 재테크로 보고 투자하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맨발 말씀드렸죠? 연금 계좌는 재테크 계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호흡하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에 드리는 말씀 딱 하나 있습니다. 그쵸? 육상에 보시면,
똑같은 육상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육상 종목입니다.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죠.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경기에서 전략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을 뛰기로 했으면서 마라톤 시작했는데 처음 1km를 100m 뛰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라 뛰고 죽어라. 자,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1km밖에 못 뜁니다. 100m 뛰기 10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장기로 가지 못하고 마라톤 42.195를 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연금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 맞는 전략을 하셔야지 연금을 준비하겠다고 해가지고 20, 30년 후를 대비하는 연금을 가입해 놓고 그래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 그걸 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요거는 결국은 이러다가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알려주십시오. 연금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 전략을 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JJH님 만 30세 아이 둘 아빠입니다. 6% 연금으로 30, 40만 원 정도 납부하려고 하는데 추후 추원납이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여유소득으로 하고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 금액까지 생각해서 한 금액입니다. 박사님 생각 괜찮으실까요? 국민연금 배우자랑 예상수령 200, 퇴직연금은 예상 합쳐서 2억 정도 안 될 것 같고요. 집도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매매했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집도 구매하셨고 30대인데 그죠? 아이들도 벌써 키우고 계시고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부터 하셔야죠.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최저보증연금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추가납부 하실 수 있는데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 납입 기간 중에만 추가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셔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추가납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추가납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연간 납입액이 1,800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보험료와 추가납부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1,800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소득이 늘어나고 또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에 또 할당되는 비율도 늘리셔서 정액 저축이 아니라 정률 저축으로 해주신다면 나중에 노후에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춘길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방 꼭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수아재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양코냥이님 궁금증 완전 해결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방송이 있죠? 예, 연금박사 라이브. 아시겠죠? 뭐,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경환님, 연금소득 1,500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시 국민연금 제외이겠죠? 당연하죠. 사적연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중에서도, 연금보험 같은 건 안 들어가고요. 근데, 다올님, 88년 이후 군보무 추납 가능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88년 이후 군보무 추납 가능하시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추납 꼭 하시기 바라되 추납은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자, 테이크 권님, 퇴직연금 DC 계좌에 제가 개인 돈을 입금해서 굴려도 되나요? IRP는 따로 없어서 DC 계좌 하나도 굴리려고요. 된다면 입금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네. 그럼요. DC 계좌에 개인 추가 불입 가능합니다. 네. IRP 없으신 분들 굳이 IRP 안 만드시고 DC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로 굴리시면 됩니다. 된다면 입금한 금액은 세액공제 당연히 되죠. DC 계좌에 내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골만님, 연금펀드나 해유. 그렇죠. 연금펀드 꼭 하시고요. 연금, 세금 150만 원 아껴봅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미래는 새우깡이 만원 될 텐데, 새우깡이 만원 되면 어떡하지? 네. 강남 집값이 그럼 30억짜리가 300억 될 텐데, 어떡하냐? 300억. 네. 그죠? 네. 적금이 뭐가 안 좋아? 이자 3%? 네. 주남료. 네. 자, 신상규님. 10억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네, 10억 있으신데, 우리 신상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자산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냥 10억만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자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도 보셔야 되고, 또 배우자 연금 상태도 보셔야 되고, 가족관계, 이런 거 다 보면서 상담해 드리는 게 좋겠는데, 진짜 뭐 10억밖에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10억을 종신형 연금과, 그 다음에 배당주, 그 다음에 뭐 채권,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주택연금, 뭐 이런 것도 다 포트폴리오 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상담해드리는 것은 전부 다 1800-3624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영수님 콜센터 문의했더니 계속 부여해도 이자 8%를 계속 주신다? 어우, 무조건 그러면 18% 10년간이 아니라 평생 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쵸? 네. 계속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맑은 샘문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골만님, 아직 아마도 적금이자 3%는 없겠지만 50년간 꾸준히 해야 5배. 그렇죠. 5배가 어딥니까, 사실. 그렇죠? 네. 네, 5배. 물론, 우리가 좀 눈높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그쵸, 과거 우리가 70년대 생각하면 그때 1,000만 원의 아파트가 지금 10억, 20억이니 100배, 200배가 오른 거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이제는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무슨 2배, 3배 오르는 것이 뭐가 크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저성장 시대에는 그 정도 올라주는 것도 이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수익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30년 고성장 시대를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수익률과 또 우리의 자산 구조와 또 우리의 또 미래를 예측하신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아시겠죠? 그렇죠? 요즘 의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에 공무원 엄청 되려고 공무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되려고 해서 공무원 좋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막 노량진에 공무원 시험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공무원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공무원 안 하잖아요, 이제. 월급 박봉이고, 일도 더 힘들어지고, 연금도 깎이고, 이제는, 그러니까, 막차 탄 사람들이 그냥 무용지물 된 겁니다. 괜히 공무원 한 겁니다. 괜히. 그죠? 네. 열심히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했지만 막상 공무원 되고 보니 공무원 인기가 사라진 거죠. 의대도 마찬가지, 의대도. 지금 의대 인기 아닙니까? 의대 인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만 인기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5년, 10년 정도 되면 또 의사가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또 의사가 수입이 줄어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의사가 또 별로 또 인기가 시들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과거에 이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마천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천지징귀, 귀지징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징귀, 귀지징천. 자, 물건, 사물이 천지징귀, 천하다는 것은 천지징귀, 귀해질 징조이며 귀지징천, 귀하다는 것은 천해질 징조이다. 귀지징천, 천해질 징조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귀하다는 것은 결국은 귀하면 천해지는 것이고 또 천한 것들은 다시 귀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귀지징천, 천지징귀. 아시겠죠?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백준수님. 박사님, 저는 62년생인데 국민연금은 언제 받나요? 62년생은 63세부터 받으십니다. 자, 연금법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금법 바뀌는 것은 70년대, 80년생이 적용되는 거니까 60년대생들은 그냥 현행 적용되어 있는 법 62년생, 63년생, 64년생은 63세부터 65, 6, 7, 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은 65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핀상님, 보험기간 12년 양로저축보험을 2014년 가입해서 2년은 고액납입, 월 200만원씩 하셨고요. 총 납입액은 5천만원 추가 납입 가능한데, 지금부터 추가 납입, 추가하면 납입 연수는 5년이 됩니다. 추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최저보증 3.65%인데, 새로 6% 보험이 나을까요? 자, 양로저축보험은, 만기에 원금 찾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저보증 3.65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목돈 마련이 목적이시라면 당연히 양로저축보험에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목적이라면 6% 보험이 더 낫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62년생이시기 때문에 지금 6%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앞으로 최소 10년 이후에 연금 받으시는 거니까 70대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너무 늦게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그러면 6% 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늦게 연금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6% 연금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일찍 받고 싶다, 뭐 너무 늦게 받는 거 싫다, 그리고 나는 연금 받는 것보다 목돈 마련이 목적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양로저축보험 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익률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목적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보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 보는 것이지, 목적과 상황은 저리 간 채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스물리님, 국민연금 재정 방식 논의 중 확정 기여 방식은 무엇이고, 이게 기존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일은 없겠죠. 네,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은 적용 안 되고요.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 적용되겠죠. 그죠? 네. 확정 기여형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국민연금 방식은 확정 급여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확정 기여 방식은 좀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건 뭐냐면 그냥 낸 돈에다 수익 붙여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면 덜 주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주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게 확정 기여 방식이기 때문에 낸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여분이 정해져 있고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민영연금보험과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거 도입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공영연금에 이런 거 도입되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적용되는 일은 좀 요원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님, 보험 10년 납입 완납하고 연금 개시 안 한 보험 추가 납부하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개시까지는 9년 남았습니다. 네. 손해보험 완납하시고요. 납기를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납기를 연장해서 하시게 되면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DB손해보험 가입하신 연금저축에 납기가 연장이 안 된다면 새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증권사의 연금펀드를 가입하시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91K님, 연금박사님, 연금관리사 자격증 미래전망 어떤가요? 고경 부탁드립니다. 자, 연금상담 전문가 제가 CPE 자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2회 시험 보고 있거든요. 연금상담 전문가 자격 관심 있으신 분들 이패스 코리아에 가셔가지고 연금상담 전문가 자격 접수하시게 되면 올해 시험은 이제 접수 끝났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상담 전문가 자격증 따시면 미래 전망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상담 전문가는 미래 전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당연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취직이 잘 되거나 먹고 살기가 되거나 어서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로펌에서 가고 뭐 판사 검사가 되는 이런 것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연금 상담 전문가는 민간 자격이고 있으면 일정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루트는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서 무슨 취직시켜주고 월급을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연금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벌반님, 어차피 연금펀드를 사도 의무적으로 3할 정도는 채권이나 적금으로 사야 됩니다. 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의무적으로 3할 정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100% 주식이 가능하고요. IRP 내에서는 30% 안전자산 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TDF로 사시게 되면 사실상 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DF가 주식 비중을 7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TDF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주식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으로 트레이딩 됩니다. ETF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거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주식은 안 되지만 ETF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는 트레이딩이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초 단위로. 자, 그렇죠. 네. 송미선님, 75년생이고요. 프리랜서라서 국민연금 금액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20만원 내던 거 50만원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이렇게 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어차피 개혁 되면은 더 내긴 할 거지만 받는 금액이 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낼 수 있을 만큼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년생이시면 이제 뭐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국민연금 1차적으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쨌든 이렇게 내시고 오래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사시는 게 특히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꽃방글님 감사합니다. 비박사님, 최저보증 6% 연금 앞으로 제로금리가 되어도 이자율의 변화가 없나요? 당연하죠. 최저보증 연금은 사실상의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연동하지만 투자 수익도 연동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연금 수령한다는 조건에서 6%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만 받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리 상관없고 투자 수익 상관없이 연금으로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스프님 반갑습니다. 이제 방부자님 감사합니다. 네. 성장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골마님 좋은 기업은 더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박진주님 3,000 말씀드렸죠. 사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죠. 네. 라일락님 2030년부터 연금 계시하는데 지금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65년생이시고요. 현재같이 138만원 138만원 연금 수령하고 계시는데 예정되시는데 지금 사망한다면 기본 연금액 뭐 이 정도는 연금액입니다. 납입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이 기본 연금액의 60%가 20년 이상 가입하셨기 때문에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사망한다면 예상되는 연금액이 아니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까지의 예상되는 연금액입니다. 이 138만 원이 앞으로도 낼 것도 가정한다면 그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진우님 귀지징천 천지징귀 징조의 징자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네. 석풍 선생님 45세입니다. 연금계좌 중개형 ISA IRP를 통해 월배당 미국 다우존스 ETF 집중 투자 중입니다. 10년 투자하는 걸 예정으로 한도를 끝까지 채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리스크가 있을까요? 배당이 불식하다는 것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 소유 중이고 부채 없습니다. 연금계좌를 중개형 ISA IRP를 통해서 미국 다우존스 ETF를 꾸준히 하셨는데 네,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아시겠죠? 무엇 하셔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후에 다우존스든 S&P든 나스닥이든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고 이걸 중간에 샀다 팔았다 요즘 주가가 또 안 좋다니까 다시 또 옮겨 탔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리스크. 투자를 하는 것의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보다 개인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우리 석풍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리스크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옛날 썼던 부장이라는 책에 썼거든요.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투자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투자 리스크보다 개인 감정의 리스크가 더 크다. 요걸 컨트롤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성대님, 근급저축 100만원씩 넣고, 연금저축 100만원씩 넣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배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스프님, 늦게 와서 다시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야화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10시가 넘었네요. 네. 김주평님, 40대 중반인데 국민연금 120만원대 나오고, 현재 이미 가입 중인데 조금 부족한 듯 해요. 6% 연금보험으로 월 100만원씩 10년 납입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금저축 6%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이 상품을 똑같은 6% 연금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다르거든요.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평님,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철호님, 감사합니다. 몽당님,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www.100-500.kr. 자, 아시죠? 여기 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100세 인생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100-500-kr.kr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님, 남편도 63세에 국민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데 월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월 280만원 이상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한 380만원 정도니까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요거 이번에 없앤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조만간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정종님, 감사합니다. 라일락님, 박사님, 주택연금 수령 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대상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경우도 연금 수령이 계속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건축하는 집에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똑같이 담보물 이어서 연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셀틱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정조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흡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10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 종합 상담 방송 실시간 라이브,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또 연금박사는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녁 9시에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에 대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즐거운 또 한 주 되시고요.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